결단을 내렸던 게 6학년 겨울방학 때. 다들 그때 신발끈 메고 달릴 때 저는 오히려 풀어버리는 이상한 짓을 했죠, 그 당시에. 수학 학원을 보내는 것 대신 수학 동화책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3살 때, 4살 때 문제를 풀고 이게 뭐가 좋은지 제가 잘 몰라서 일단은 그때는 또 영어 제가 시간이 너무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퇴근하고 오면 한두 시간밖에 없는데 영어도 시키랴 수학도 시키랴 이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책 읽고 대화 나누는 것만 해도 이미 시간은 다 찼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이제 차라리 수학 동화책 읽으면서 이제 같이 수학 게임 하면서 재밌게 수학 개념이나 익히자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익혀보니까 개념 익히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요즘 수학 동화책이 너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동화책이긴 한데 뒷부분 읽어보니까 마치 교재 같은 내용도 들어있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충분히 수학 동화책만으로도 초등 개념까지는 익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읽히다가 문제집을 풀리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수학 동화책의 초등부 약간 좀 어려운 책이 수학 귀신이라는 동화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 베스트셀러네 읽히게 해줘야지 하고 딱 선물을 주려고 제가 먼저 읽어봤는데 이 무슨 수학 기호도 들어있고 개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읽으면 이게 무슨 외계어야?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책을 읽으려면 수학 문제를 풀어야지 이거를 재밌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하고 문제를 풀리려고 하다가 또 잠시 그러면은 지금 2학년이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2학년 문제집을 풀려야 되나? 그러다가 잠시 또 궁금해진 거예요. 엄마들이 막 수학을 선행을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왜 선행을 시키지? 그래서 제가 먼저 서점에 가서 초중고 문제집을 쭉 훑어보고 대학 입시 요강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수학 교육 이렇게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교육책도 읽어보니까 이게 수학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옛날과 달리 사고력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제 자체가 제 학년을 그대로 따라가기에는 갑자기 급격하게 어려워지는 고비가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 1, 2년 정도 선행을 하는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리는데 계속 걱정했던 거는 주변에서 아이들이 연산 문제 같은 거 할 때 지겹고 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 2학년이 수학을 싫어하면 앞으로 걱정이 크잖아요. 이때는 좀 재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고민했던 게 이 문제집 안에 문제가 사고력 문제들이 많아요. 그럼 사고력을 잘 풀려면 연산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연산을 잘 하려면 훈련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게 박자를 보면은 그러면 학습지를 먼저 일주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사고력 문제집을 후속으로 가면 이 사고력을 딱 풀 때는 사고력 문제에 집중해서 재밌게 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학습지를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제가 직접 했어요. 그거를 문제집을 가지고 이제 보통 집에 학습 선생님 오시는데 굳이 선생님 오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학습지를 아이에게 2학년이고 내 아이가 수학 좀 그래도 할 줄 알지 하면 재학년 시키지만 저는 그냥 더하기 1부터 했어요. 유치원 저 단계부터 제로 단계부터 그래서 더하기 1부터 하면 수학 이렇게 만만한 거야? 이러고서 이제 좀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빨리 푸니까 박수 치고 난리가 났죠. 너무 잘한다. 그랬더니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도를 나가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도 조금 드릴 말씀 있는 게 제가 이제 이 아이가 수학 재능이 있다는 거를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적기 말씀하셨는데 수학의 적기가 언제냐라고 했는데 저는 어쩌면 이 아이 조금 더 일찍 했어도 괜찮을 아이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요 2학년 때 했기 때문에 또 재밌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수학을 갖다가 진도가 좀 빨리 나가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진도가 쭉쭉 나가고 우려되는 반이 있었어요. 수학은 이렇게 진도를 빨리 나가면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저희 아이가 몇 살에 몇 학년 과정을 뗐어 이렇게 자랑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 혹시 이 안에서 이 아이가 개념을 잘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직관력이 있다 보니까 그냥 바로 흡수해서 문제를 푼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을 하면서 좀 관찰한 시기는 있었고요. 어쨌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6학년 때 K의 수학 올림피아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은 우리나라 교과 과정하고 좀 거리가 멀고 저도 배우지 않은 거였기 때문에 이제 학원에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KMO 준비학원을 딱 보내고 몇 개월 있다가 제가 빼내요. 이게 아무래도
그거는 너무 오랜 시간을 수학 문제만 풀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 기질은 이렇게 오래 앉아서 문제 풀 아이가 절대 아니에요. 호기심도 너무 많고 수학을 좋아하고 재능이 있다까지는 알겠지만 그렇게까지 앉아서 문제만 풀 끈기 있는 아이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붙잡아 놓고 학원에서 하라고 하면 분명히 정신세계는 저희 딴 데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길로 갈 아이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는 하겠다고 했어요. 5월달에 KMO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까지는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강제로 12월 겨울에 아니다. 당장 간두자. 더 했다가는 너도 나도 피폐한 삶을 살 것 같다 이러고 학원을 간두고 KMO 공부까지도 제가 억지로 간두게 했어요. 그리고 대신에 하고 싶은 수학 공부 네 마음대로 하라라고 던져놓고 이제 그때 다시 뭐 하고 싶은 운동도 하고 그렇게 좀 네가 하고 싶은 거 좀 찾아봐 하고 결단을 내렸던 게 6학년 겨울방학 때. 다들 그때 신발끈 메고 달릴 때 저는 오히려 풀어버리는 이상한 짓을 했죠, 그 당시에. 결론적으로는 어릴 때 읽었던 책, 그동안 키워진 사고력, 배경 지식, 그리고 이 아이가 혼자 공부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갔을 때 수학에 대해서 궁금하면 계속 논문도 찾아보고 해외 인강도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해보고 나중에 저도 몰랐는데 유튜브에 수학 관련된 그 해외 채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도 유명한 수학 SNS 이런 문제 공유하고 푸는 그런 것들을 알아서 등록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탐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런 과정 거쳐가지고 스탠포드, 캠브리지, UC 버클리, 컬럼비아 다 수학과를 합격을 했어요. 문제풀이만 잘한다. 그렇게 해서 되는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 기질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가는 것도 진정성만 있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KMO 수학 포기 후회는 없으신가요? 그 수학 올림피아드로 해서 가든 다른 길로 해서 가든 종착지는 같거든요. 중간에 한번 후회를 할 뻔한 적이 있는 게 그렇게 해서 그만둬라고 했는데 사실 그 계기는 그때 이제 국제학교로 돌리면서 해외 입시로 가자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KMO가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배경은 제가 국제학교에 대한 또 해외 입시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AMC 이렇게 해서 그쪽에도 이런 식의 KMO와 결국 IMO에서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계속 하게 했으면 이런 실적을 좀 쉽게 미리 좀 따놨을 텐데라는 후회를 잠깐 했다가 그 덕분에 또 다른 시간 활용해가지고 디베이트도 하고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온갖 흥미로운 거를 열심히 2년 동안 발굴을 했거든요. 그것들이 또 포트폴리오가 되어서 대학 입시 다 활용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길로 가도 버릴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이 길로 갔을 때는 90%를 수학을 해야 되고 10%를 나머지를 했어야 했고요. 그거를 포기하는 순간 나머지 것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서 이 아이에게는 저는 이쪽이 훨씬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